네, 반갑습니다. 부산 합격생 여러분, 수강생 여러분, 축하드리겠습니다. 일단 녹화하는 게 좀 발표하기 조금 전에, 필압 조금 전에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제 지역들이 이제 몰아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아직 이제 면접 공고문을 좀 보기 전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달라지는 점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일단 절차나 이런 것들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달라지는 거 뭐 별로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늘 부산은 하던 대로 하고요. 특별하게 매년 달라지거나 이런 거 없이 되게 안정적으로 보는 그런 데입니다. 부산 면접은 기본적으로 좀 편안합니다. 들으셨겠지만 이제 일행분들은 이제 일반 행정직 분들은 3번 스피치 소위 말하면 이제 약간의 그런 과목이 하나가 추가되어 있어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물론 있는데, 그게 약간 좀 스피치라기보다는 약간 공통 질문, 시장에 관련된 약간 공통 질문지 같은 느낌이 있어서 글쎄요, 상당 부분은 예측 가능한 아마 질문을 받으실 가능성이, 주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 조금 걷어놓고 보면 전적인 질문 분위기도 괜찮고요. 또 약간 좀 편하게 해주시는 것도 있고, 또 질문들이 또 예측 가능한 질문들, 그러니까 좀 코어가 된, 저 코어라는 표현을 좋아하는데, 일단 핵심이 되는 그냥 물을 만한 류의 질문들, 예측 가능한 질문들 위주입니다. 옆에 경남이나 다른 지역은 되게 교수님들이 오셔서 질문들을 되게 버라이어티하게 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마음고생 하시는 게 되게 많은데, 부산은 그런 거 없이 되게 좀 깔끔하다, 질문도 깔끔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 또 본인이 준비하신 것들을 잘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글쎄 면접 부담 자체는 크게 갖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다, 안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또 결과로 보면 또 성적 요인이 좀 크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준비를 잘 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다 결과가 다 좋으신 것도 물론 있겠지만, 뭔가 이렇게 예컨대 좀 뭔가 세게 변별하겠다 이런 데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준비를 좀 안정적으로 하시면 결과 같은 것도 크게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좀 좋은 결과들을 다 얻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론 강의인데요. 사실 면접이라는 게 이론이라는 게 있는 건 아니고 무슨 정답을 맞추거나 혹은 뭐랄까요? 뭔가 이게 지식을 테스트 받거나 이런 개념은 아니고, 이제 본인이 제가 오픈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자랑 지역 자랑, 내 자랑 하시고 공무원 다음 공무원 실험에 관련된 부분들에 관해서 본인의 가진 역량과 또 공무원다운 캐릭터를 좀 보여주시는 것과, 그다음에 지역 사랑, 그러니까 부산 사랑이죠. 부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얘기하시면 그런 방향성만 잡으시면 되는 거라서, 딱히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잘 준비하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론 강의라는 건 좀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되게 좀 잘못된 정보로 좀 쓸데없는 거, 좀 불필요한 것, 틀린 건 아닌데 좀 가성비가 떨어지는 준비를 하시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좀 가성비 높게 효율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당연히 좋은 일이니까요. 그런 데 좀 도움이 되는 정확한 정보와 또 어떻게 준비하시면 좋을지 하는 효율적인 방법론 위주로 좀 안내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공부한다 이런 느낌으로 듣지 마시고 약간 좀 가이드를 받는다. 예, 그런 느낌으로 해서 준비하시는 데 좀 도움이, 효율적으로 준비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제 교재를 보시면, 일단 이제 교재 목차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전체 강의는 교재도 그렇지만 강의는 이제 부산편 2 해서 1, 2, 3, 3장 등도 돼 있고요. 공통편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부산편에서 맨 처음에 1장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뭘 물었는지와 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합격생들은 되게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답변을 했는지를 좀 부산 면접에 대한 실체, 팩트를 좀 파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살펴보고요. 이거 보시면 이제 좀 관념적인 면접이 아니고, 부산에 맞는 면접은 부산은 되게 좀 이런 걸 묻고 되게 이 정도 답변하면 근데 표준, 스탠다드, 중간 이 정도는 갈 수 있겠다, 이런 어떤 기준선, 준비의 어떤 범위와 방향과 기준을 잡는 그런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한 2시간 정도 좀 설명을 좀 드릴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준비 과제입니다. 준비 과제.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예,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방법론 위주로 해서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준비하시는지 그 가이드를 드리는 그런 개념이니까 좀 편안하게 좀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시정 관련된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 보시면서 이제 막연하게 부산시에 관련돼서 뭔가 원래 시정이라는 게 되게 복잡다단합니다. 그 복잡다단한 것만 다 공부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고, 필요한 정보들, 예, 면접, 우리가 면접 준비를 하는 거니까 면접 준비에 맞는
그런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이제 찾는 방법론을 좀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요거 보시면 뭐 적어도 시정 뭐 찾고 뭐 정보를 찾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걱정하실 거 없고요. 아주 그냥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인데 요거 가지시고 준비하시면 요 역시도 큰 부담 없이 막연하게 뭐 어디 현안 자료라고 돌아다니는 것이 막 드립다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것이고 본인이 필요한 정보들 뭐 부산의 뭐 주요한 시정들 특히 이제 3번 스피치 때문에 일행분들은 조금 더 좀 두루두루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일단 있겠고 한 가지 또 두 번째로 이제 희망 업무죠. 본인이 희망 업무 관련돼서 또 부산시에서는 어떤 것들을 좀 주로 하고 있는지 뭐 요 정도를 정리하시는 정도입니다. 그 정리하는데 뭐 두루두루 찾아보고 좀 탐색도 하시고 뭐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따라서 뭐 어떤 정해진 자료를 봐서 외운다 이런 느낌으로 가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방법론을 가지고 좀 뭐 1시간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좀 간단하게 투자하시면 뭐 금방 핵심적인 건 아실 수 있게 되니까 뭐 그런 거 조금 인지하셨다가 여러분들이 뭐 다양하게 뭐 3번 스피치뿐만 아니라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3번 스피치는 지난해까지 일반 행정직만 공통 질문 개념으로 했고요. 뭐 다른 직렬분들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일반 면접만 간단하게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한 4~5시간 정도 될 것 같아요. 뭐 4시간 정도 잡고 좀 빠르게 좀 후딱 좀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이어서 공통편은 이제 인적성 편은 뭐 지역 공통이긴 합니다만 이제 뭐 자기소개, 뭐 지원 동기, 뭐 여러 가지 경험 사례, 뭐 이런 그런 류의 질문들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답변하시면 좋을지에 대한 약간 가이드, 뭐 그런 성격의 뭐 그런 내용입니다. 뭐 꼭 강의를 듣지 않으시더라도 뭐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들으시거나 그런 방식으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직관 파트입니다. 공직관 파트는 또 부산에서 뭐 비중으로 보면 그래도 좀 적지 않게 묻는 편입니다. 예컨대 뭐 공직의 윤리에 관련된 뭐 공무원의 의무, 뭐 중요한 공직 가치 뭐 이런 것부터 해서 그다음에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관련된 뭐 그런 내용이라든지 뭐 이해충돌 방지 이런 규정에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 민원 응대에 관련된 부분, 또 그쪽 상황형 질문들도 많이 하는 뭐 상사의 부당지시, 의견 충돌 그런 거 민원인 뭐 때를 쓰면 어떡할래 그런 거에도 대응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뭐 MZ세대 요즘 핫한 주제 중에 하나죠. MZ세대와 4차 산업혁명, 뭐 챗GPT 등등등 뭐 이런 거에 관련된 행정 적용이나 이런 사례 등 약간 면접용으로 좀 필요한 정보들을 아주 간단하게 좀 핵심적인 부분만 모아놓은 파트입니다. 따라서 요 강의는 좀 엔간하시면 뭐 한 3시간 정도 되는데요. 엔간하시면 좀 몰아서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뭐 면접용으로 또 일단 필요한 부분도 당연히 있고요. 어차피 여러분 공무원 되시면 뭐 이런 기본적인 규정이나 내용들은 뭐 어차피 좀 아셔야 되는 거기도 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범용성이 높으니까 요까지는 그냥 들으시면 좋겠다. 그래서 뒤에는 이제 간단하게 각 직렬별로 소위 전공 퀴즈 질문이라고 하는 전공 지식 질문들만 뭐 부산만 아니라 전국 단위에서 직렬별로 모아놔서 그런 질문에도 대응될 수 있게 좀 해놨고요. 뭐 이거는 설명드릴 게 아니고 약간 사전처럼 보시라고 제가 모아놓은 것입니다. 제가 수강생이 또 꽤 뭐 워낙 또 뭐 가장 많기도 많다 보니까 정보들도 많이 모이고 뭐 제가 또 뭐 이렇게 정보를 좀 다루던 업들을 했기 때문에 좀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해서 핵심적인 것만 잘 정리하는 데는 또 꽤 뭐 괜찮게 잘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정리도 깔끔하게 되어져 있으니까 뭐 엄한 정보 자료 돌아다니거나 어디서 주수신 걸 가지고 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걸 기초로 해서 확실하게 좀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강의는 한 반나절 정도 그냥 1.5배속 놓고 그냥 후딱 들으시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뭐 요거는 뭐 나중에 듣더라도 요 정도의 강의만이라도 한 반나절 정도 들으시면 부산시 면접이 어떤 식의 질문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또 어느 정도 답변 준비를 하면 될지에 관련된 일종의 이제 큰 틀을 잡으시는 그런 과정과 약간의 방법론, 준비 방법론을 말씀을 드리니까 요 정도는 후딱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그냥 기억 나온 김에 앞으로 이제 강의 외에 저는 뭐 강의만 하는 게 아니고요. 강의 외에 여러 가지가 프로그램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쓰는데 이게 뭐 강의 듣고 필기하고 공부하는 그런 개념은 좀 아니기 때문에 면접이라는 게 그래서 전체 프로그램을 좀 여러 가지 여러분 준비하시기 용이하도록 뭐 다양한 교보제와 자료와 뭐 등등등을 좀 준비를 해놨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좀 이용하시면 좋을지에 관련된 부분을 좀 먼저 좀 말씀을 좀 같이 좀 드리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름하여 이제 우선순위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겠다. 중에 로드맵을 조금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요거는 단톡방에도 제가 올려드렸는데요. 뭐 이렇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뭐 가장 가성비가 높은 효율적인 준비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지역편 강의를 일단 후딱 들으세요. 그냥 뭐 쭉 그냥 들으시면 되는 거니까 들으시고 제가 강의 중간에 뭐 1장 2장 할 때 보면 제가 뭐 이런 거 좀 보셨으면 좋겠다. 기출지문 세트도 좀
이 정도는 좀 한번 리뷰를 하셔라. 또 후기도 한 10개 정도는 골라서 보시라. 뭐 이런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것까지 포함돼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때 하라는 거 뭐 한 1, 20분 정도씩만 투자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때 들으시면서 같이 꼭 좀 하시면 좋겠다는 거 한번 하고요. 요 정도면 이제 반나절, 아까 공직권 강의까지 포함해서 들으셔도 뭐 엔간하면 하루가 넘지 않게 이 정도는 간단하게 좀 후딱 들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미루지 마시고. 하신 다음에 이제 바로 제가 말루트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제 핵심적인 질문들만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각자 좀 말재료, 제가 말재료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답변이라기보다는 이유는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말할 거리, 어떤 내용을 내가 답변하면 좋겠다, 뭐 등등등 해서 정리를 한 A4지 한 대여섯 장 정도 되는 이런 양식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재 2장에 보시면 QR코드로 다운받으실 수도 있고요. 뭐 카페에도 제가 수강자료 페이지도 올려놨습니다. 뭐 내용은 별건 아니고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A4지 횡으로 해가지고 좀 밀도 있게 적어 좀 2단으로 좀 나눠가지고요. 맨 앞에 자기소개 지원동, 이거는 이제 맨 마지막에 준비하시라, 이런 말씀을 제가 인적성편에서 드렸는데 그건 참고하시고, 인적성 관련해서 장점, 단점 뭐 이런 거 첫 페이지 좀 정리했고, 뭐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경험 사례, 대표적인 경험, 뭐 사종 세트 좀 모아놨고, 다음에 뭐 전공이나 뭐 기타 등등 소소한 인적성 관련된 질문들 모아놨고요. 그 다음에 공직관, 뭐 공직가치, 뭐 약간의 이제 사례들 정리 찾아보시는 것, 그리고 상황형 질문들, 뭐 상시와 부당지시부터 민원인 뗐으면 어떡할래, 뭐 아주 대표적인 질문들 요거 모아놨고, 그 다음에 직렬 업무, 희망 업무, 희망 업무 관련된 사업이나 뭐 기관된 업무에서 뭐 하는지 뭐 이런 것들 간단하게 정리해놨고, 또 전공 직렬 질문은 제가 이제 직렬별로 다르니까 빈칸을 좀 만들어놨고, 자기 부산에서 여러 가지 나왔던 질문들을 좀 본인이 적고 좀 간단하게 메모하는 방식으로 해서, 뭐 작은 공간이어서 그냥 키워드 중심으로 대본을 만들지 마시고 키워드 중심으로 이렇게 자국자국 좀 정리를 하는 거를 좀 초안을 좀 만드시면 좋겠다. 맨 마지막에는 제가 뭐 메모지, 뭐 그때 추가적으로 좀 필요한 것들은 여기다가 좀 간단하게 메모하실 수 있는 양식까지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이게 좀 말 노트인데요. 요 말 노트를 좀 빨리 채우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냥 채우시면 생으로 하시면 그렇고, 이제 강의 들으시면 상당 부분이 또 해결이 되겠지만, 또 구체적인 사례는 여러분 후기가 있습니다. 뭐 부산 것도 있고, 꼭 부산 것만 보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뭐 서울이나 경기나 뭐 공통되는 질문은 어디나 다 똑같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겉절이 질문이 워낙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긴 합니다만, 부산을 포함해서, 부산도 좋고요, 뭐 다른 지역까지 포함해서 사례들을 보시면서 해당되는 걸 쭉 읽으시면서, 해당되는, 나도 뭐 이런 경험이 있는데 나도 이런 걸 장점으로 얘기하면 되겠다, 뭐 시정 정책도 좀 아이디어가 될 만한 거나 이렇게 좀 찾아 놓으신 것들을 그때그때 좀 메모를 좀 그 해당되는 칸에다가 좀 메모를 하는 방식으로 초안을 한번 쭉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일행 외에 이제 기술직분들, 사복직, 지방세, 뭐 기타 등등, 뭐 토목 건축, 뭐 전산, 뭐 이런 분들은 제가 별도로 카페에 가시면 직렬별로, 뭐 이쪽은 이제 후기가 인원도 적고 후기도 워낙 적다 보니까 요것만 가지고 해결이 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국 단위에서 해당되는 직렬의 부분들만 해서 뭐 지원 동기만 모아놓고 뭐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학원 업무 관련된 정책 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국 단위에서 기술직 분들, 같은 직렬 분들의 기술직 분들을 질문 유형별로 분류를 해서 재편집한 그런 게 바로 직렬 QA 케이스별로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요거까지 읽으십시오. 이게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해당되는 직렬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리고 관련된 정책 사업은 여기 어떤 게 있는지, 또 관련돼서 민원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이게 다 직렬마다 조금씩 특색이 있으니까요. 그것들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한번 일독을 쫙 하시면, 일독하시고, 다음에 지역에 있는 부산 후기까지 같이 참고를 하시면, 뭐 업무 파악이나 희망 업무, 관심 업무 등등등 본인 뭐 장단점 정리하실 때 훨씬 용이할 것 같아요. 기술직 분들은 요거를 먼저 보시고 요거를 읽어가면서 말노트를 채우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이제 인적성 공식성 강의도 같이 좀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요 말노트를 가지고 이제 강의 기획서를 보시면 인적성 공직관, 뭐 지역 시책 실습 강의가 있습니다. 그 실습 강의가 바로 요 말노트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실습 질의응답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수정 보완하는 것들도 같이 하고, 뭐 사례를 들어서 할 거니까, 뭐 그거 역시도 인강으로 올라오거나 실시간으로 좀 참여하셔서 보시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보완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어가 되는 질문들만 이제 먼저 좀 채워놓는 걸 부탁하시면 좋겠어요. 그 어느 정도 채우신 다음에 교재 2장에 보시면,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장에 보시면 인적성 공직권에서 분류를 해놨습니다. 최근 한 3, 4, 4, 5년 정도에, 그 중에서도 전체 질문 세트 중에서 해당되는 지역에서 물었던 기출 질문 중에서도 좀 그 중에서도 빈출, 또 반복성이 높은 질문들만
뭐 분류해서 유형별로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것들은 여기서 겹치는 게긴 합니다만 말로트에 일부 좀 겹치지 않는 뭐 그 지역에만 묻는 지문이라든가 이런 게 약간 있을 수 있어서 그거는 이제 약간 점검용으로 말로트에 없어서 여기 있는 걸로 쓸 수 없는 답변들이거나 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만 좀 보완하시는 정도로 뭐 시간을 갖고 이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정리하시는 걸 후딱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날 잡으면 하루도 걸리지 않습니다. 예, 하루도 뭐 요런 정도 얘기하겠다. 뭐 양이 좀 질문이 좀 많다 보니까 양이 조금 되긴 합니다만 날 잡으셔서 후기 보면서 하루 날 잡으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반나절 하루 해서 약간 이틀 정도면 충분히 이 작업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하시면 사실 면접 준비에 한 3분의 2 정도는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면접이라는 게 논술을 하거나 무슨 이렇게 필답고사를 보는 게 아니고 말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말로 좀 정제하는 답변 연습은 당연히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시면서 바로 답변 연습을 하시면 좋겠는데 되게 뭐 면접 스터디를 하시거나 아니면 면접 경험이 있는 분 굳이 스터디를 하지 않고 뭐 그냥 집에서 들어 누우셔서 침대에 들어 누우셔서 요 예, 답변을 중얼중얼 제가 2장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중얼중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면접 준비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뭐 중얼중얼 하시면서 이렇게 입에다 붙이시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하고 말도 좀 정제해 보시고 스터디 같은 걸 하시거나 그럴 때 좀 물론 이제 요 말노트가 그 자체가 이제 약간 질문을 염두에 두고 이제 똑같이 한 거긴 합니다만 실제로 이제 다양한 조합으로 얘기를 시간 내에 어떤 시간에 한정을 두고 뭐 10분 15분을 주고 하시는 게 좋으니까 그거를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질문 평가지입니다. 뭐 그냥 주먹구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시는 것보다 그것도 좀 체계를 잡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총 16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한 5번까지는 뭐 보여드리면 이것도 마찬가지 교재 2장에 다운받은 QR 코드가 있고요. 카페에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A4지 한 장 양식에다가 인적성부터 시작을 하는데 인적성 중에 한 5장 정도 넘버 1번부터 5번까지가 인적성인데 뭐 인적성부터 정리를 기본적으로 시작을 하시니까요. 그래서 뭐 장점, 단점 이렇게 아까 말로트에 있던 그런 질문들을 좀 조합하고 약간의 꼬리 질문을 넣어서 실제 면접 질문처럼 구성을 했고 뭐 필요하다면 꼬리 질문을 넣을 수 있게 빈칸도 만들어 놨습니다. 옆에 보시면 저 평가단에서 5점 척도를 해놨는데요. 3점 가운데가 이제 무난하다, 뭐 평이하다 정도를 기준으로 놓고 조금 잘했다 4점, 아주 좋다 5점, 약간 부족하다 2점, 뭐 답변을 못했거나 아니면 아주 부족하다 생각하면 1점 이렇게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셔서 스타드원들끼리 좀 복사를 하셔서 면접위원 역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질문해 가시면서 좀 커멘터리도 좀 주고 이제 평가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당되는 분에게 이제 면접 끝난 다음에 주면 뭐 각자 주관적인 평가를 물론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모아놓고 보면 약간의 그래도 객관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좋고요. 답변하시면서 혼자 하실 때도 이거 가지고 그냥 침대에 들어 누우셔서 중얼중얼 녹음을 꼭 해서 들어보시면 뭐 객관적으로 이제 본인이 얼마나 답변들을 할 수 있는지를 녹음하는 거를 통해서 좀 객관적으로 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대로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넘버를 매긴 건데 일부러 순서도.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가 인적성 질문 위주이고 뭐 6번부터 8번까지가 공직관에 관련된 것, 다음에 90번은 정책 시차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준비를 하시게 되니까 시차를 두고 이렇게 넘버링을 매겼습니다. 그다음에 11번부터 16번이 종합반 이제 실제 면접 질문처럼 좀 한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서 좀 다양한 질문들, 약간 응용 질문들까지 포함해서 연습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같은 거 하실 때 뭐 준비 단계별로 1번부터 해서 뭐 한 2개씩 이렇게 하시면 뭐 전체 해봐야 한 7, 8번 정도니까 뭐 두세 개 하셔도 되겠고요. 뭐 중간에 뭐 다 하실 거 없이 중간에 뭐 빼서 그냥 뭐 각자 하시거나 그건 알아서 스태드원들끼리 조절을 하시고 그렇게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어, 그래서 요거를 기본으로 해서 답변 연습을 해서 좀 본인이 답변들 하시다 보면 요거 적은 것 중에 좀 나중에 바꾸시기도 하고 교체하시기도 하고 뭐 살도 붙이시기도 하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업데이트 내지 업그레이드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말로트들을 본인 버전으로 좀 최적화 하는 과정을 동시에 하시면 되겠고요. 또 스터디원들끼리만 하시면 면접 경험이 없고 뭐 서로 지적하는 게 사실은 좀 피상적인 지적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좀 기준선 잡기가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요. 또 뭐 혼자 준비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내가 대체 제대로 잘 하는 건지 안 하는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좀 편리하게 좀 확인하시거나 점검하시는 용도로 하실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모의면접 아카이브입니다. 이것도 이제 카페에 가시면 카페 수강자료 게시판에 보시면 카페 꼭 등업을 하시면 여기 수강자료 게시판에 올라오게 되고 여기에 지역별 자료도 부산도 따로 있습니다. 뭐 그거는 별개로 해서 공통 자료가 맨 위에 올라와져 있는데 그 맨 위에 보시면 여기 지방구 모의면접 실습 코칭이라고 해서 지역별로 되어져 있고요. 요거 들어가 보시면 뭐
전체 250개 지난해 합격생들, 지난해 혹은 지지난해 합격생들이 실제로 면접 앞두고 저랑 실제로 모의 면접했던 것들을 다 이렇게 좀 잘라가지고 정리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뭐 유튜브에서 검색이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비공개 영상이기 때문에 여기 링크를 타가야만 볼 수 있는데요. 얼굴은 나오지 않고 이제 목소리를 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모의 면접했던 것들을 커멘트와 함께 좀 정리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되게 큰 도움이 되실 텐데요. 나중에 보시 부산도 그 지역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뭐 꼭 지역 거 자기 지역 것만 본다 뭐 이렇게 하실 것도 없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부산이 뭐 몇 사례가 되진 않습니다만, 여기 뭐 예를 들자면 부산을 굳이 예를 들자면 이렇게 실제로 모의 면접이 진행이 됐고요. 모의 면접 진행하면서 제가 이렇게 질문들을 쓰고 그때그때 평가하고 답변 내용 메모도 같이 해 드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되면은 이제 뭐 빨간 반 파란 펜으로 좋은 점 안 좋은 점을 쭉 코멘트를 해드리며 총평도 하고 이렇게 좀 정리도 하고, 뭐 필요한 경우는 간단하게 좀 미니 강의처럼 좀 정리하는 법 같은 것들을 뭐 권고사항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뭐 답변에 따라서 하는 일종의 공개 워크숍 수업 개념으로 보통 모의 면접을 진행을 했습니다. 요거가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적당하게 골라 가지고 좀 들으시면 본인이 다른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배우는 게 되게 많거든요. 이번에 국가직 9급 합격생이 엊그저께 녹화하는 기준으로 엊그저께 최종 발표를 했는데 뭐 한 100여 개 이렇게 좀 감사 댓글들이 달려 있는데, 거기 보시면 뭐가 좋았냐는 질문 중에 아주 많은 분들이 요 아카이브 다른 사람 하는 걸 쭉 봤더니 그게 진짜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기 나름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이게 모든 걸 다 보실 수는 없고요. 너무 많은 양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적절하게 골라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들어보시고, 또 부산만 아니라 다른 지역 것도 공통되는 질문이니까 그게 개의치 말고 들으시고, 또 뭐 엄지척이라고 제가 표시한 거 있으니까 뭐 그런 좋은 것만 골라 들으시거나, 혹은 여기 제가 답지 사례도 같이 쓴 답지도 따로 올렸는데 답지를 보시면서 요거 보시면서 질문 봐서 이런 질문이 좀 나왔고 좋게 평가가 됐으면 저 그 부분만 들어보겠다, 그래서 그렇게 부분적으로 듣는 것도 있겠고, 또 같은 직렬 뭐 사복직이다 그러면 부산 말고 뭐 옆에 다른 지역에 뭐 특히 경기나 서울 게 되게 양이 많아서 좋습니다. 참고하시기에. 약간 뭐 경기다 하면 경기를 기준으로 놓고 좀 몇 개 좀 찾아서 사복에 관련된 질문 위주로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뭐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아주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점검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랑 이제 실습이든 강의든 할 때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에요. 1시간 해봐야 2분이나 3분 정도밖에 모의 면접 안 하고, 하루 종일 해봐야 한 뭐 2분씩 한다고 치면 한 열댓 명 뭐 이 정도 하는 게 하루의 맥시멈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여기만 해도 200, 뭐 아까 200 얼마였더라? 예. 되게 많습니다. 지금 현재만 이것만 해도 250개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취향에 따라 혹은 직렬에 따라 뭐 필요에 따라 골라보시는 게 가장 실제로 다 강의 듣는 것보다는 효과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자료까지 포함된 게 제 프로그램이니까 잘 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요거에 관련돼서는 동일하게 진행을 할 거고, 또 그때그때마다 밤 늦게라도 이렇게 올라갈 테니까 뭐 그것도 다시 참고하시고요. 뭐 지난해 거나 올해 거나 사실 뭐 질적인 차이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개의치 마시고 들으시고, 또 본인이 또 뭐 하시면 손들고 참여하시거나 실습 때 아니면 줌으로도 같이 다 수업이 진행이 되니까 모의 면접 때 뭐 참여를 하시는 것도 되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자료를 활용을 하시면 요 자료를 활용하시면 뭐 꽤 뭐 벤치마킹도 되고요. 좋은 답변들은 여러분들이 또 벤치마킹도 하실 수 있고 좋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요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요 정도까지 하시면 뭐 기본적으로 다 됐다고 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약간의 뭐 부산은 이 부분이 좀 적긴 합니다만, 전공 질문이나 시사 질문, 퀴즈형 질문들이 일부 있습니다. 뭐 부산도 기술 직렬 일부는 또 퀴즈형 질문을 조금 하는 편이기도 해요. 아주 뭐 많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뭐 한두 개 답변 못 한다고 뭐 크게 뭐 결정적으로 뭐 달라지는 건 없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좀 보완을 하시는 게 좋으니까 요것들은 요 코어가 되는 걸 먼저 하시고, 요걸 제가 소위 이제 겉절이 질문이라고 얘기해 드리는데, 이 겉절이 질문들은 그 우선순위 뒤에 좀 모아 가지고 좀 따로 정리했다가 뭐 답변하실 때 한두 문장 모르지 않는다 정도 그냥 방어적으로 가는 게 가장 그 준비 우선순위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보완하는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부산 분들은 이제 발표가 있으니까 발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이게 준비가 된 다음에 모의 면접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시는 거를 권장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된 다음에 하시는 게 낫지,
예, 뭐 정리도 안 돼 있는데 무조건 그냥 한다 그러면 좌절감이 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준비된 다음에 이제 모의 문제를 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부산에 요거 관련된 모의 질문들, 예상 질문들은 제가 따로 이제 카페에 올려드릴 테니까 일단 준비된 다음에 그거 가지고 이제 모의 면접을 좀 실습을 본인 스스로 좀 해보시면 좋겠고 스터디나 그다음에 별도로 이제 부산시 모의 면접이나 이럴 때는 요거까지 포함돼서 발표까지 포함돼서 이런 것들은 같이 진행을 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른 분 하는 것도 좀 비교해 들으시고 이러시고 제 코멘트도 들으시면 뭐 그 부분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3번 스피치는 약간 긴 답변입니다. 긴 답변. 스피치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좀 짧고요. 보통 이제 답변 좀 길게 하면 1, 2분, 한 2분 정도 하는 건 또 길게 하면 2분까지는 하니까 3분이면 그보다 조금 더 하시면 그냥 2분, 3분이니까 3분을 꽉 채우지 않고 한 2분에서 2분 30초 정도까지만 하셔도 되는데 그 정도 기준이라면 스피치라기보다는 좀 길게 조곤조곤 한 두세 가지 아이템을 자문자답 형식으로 길게 답변한다. 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맞거든요. 스피치라기보다는. 그래서 스피치라고 어프로치 하지 마시고 시장에 관련돼서 좀 조곤조곤 길게 답변한다. 뭐 그런 느낌으로 하면 다른 질문들과 사실 다를 바는 없습니다. 약간 각 잡고 발표한다는 느낌만 있을 뿐 본질적인 준비 내용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셔도 되겠다 이런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제 베스트 웨이는 요 로드맵이니까 말씀드린 대로 빨리 들으시고 바로 말레트 후기 보면서 채우시고 답변 연습은 평가주로 하시고 중간중간에 아카이브 보면서 조금 본인이 벤치마킹도 좀 하시고 일행 같은 경우는 요거 한 다음에 제가 드리는 모의 면접 3번 스피치 연습 문제 가지고 한번 실제로 들어갔던 말재료들을 잘 활용해서 돌려막기, 밀어넣기 약간 이런 활용을 하셔가지고 발표를 어떻게든 한 3분 정도, 2분 30초 정도를 하시는 걸 기준으로 해서 좀 연습 한 4-5번 정도만 하면 됩니다. 4-5번 시계를 놓고 연습하시면 뭐든 떠들게 돼요. 떠들게 되니까 기존에 말재료가 준비가 돼야 그걸 가지고 떠드는 거지 그것 특정한 이슈가 나올 줄 알고 맞춰가지고 막 공부해서 아는 척한다 이런 개념으로 어플 하시면 되게 힘들어요. 맞추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준비된 거를 활용한다 이런 느낌으로 좀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실지에도 가깝고 가성비도 좋고 결과도 좋고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따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방법으로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아시면 이제 큰 틀은 잡혔고요. 여기서는 이제 강의를 바로 시작을 할 텐데 약간 후딱 몰아가지고 한 방에 그냥 쭉 들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기출 후기입니다. 뭐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제 부산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면접이 진행되고 뭘 물었는지 그리고 합격생들은 대개 어떤 내용으로 어떤 범위에서 어떤 수준에서 뭐 어느 정도 답변을 했는지를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를 준비하면 좋을지를 좀 확인하는 확인하고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거죠. 뭘 물었는지 알아야지. 이것도 면접도 시험이니까요. 시험에 맞춰서 준비하는 게 뭐 너무나 당연하고 옳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 좀 안 잡혀 계시면 되게 좀 엄한 준비, 가성비 안 좋은 준비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놓고 좀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다. 그래서 조금 뭐 공부하실 내용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쭉 들으시면서 하이라이트 뭐 필요한 부분만 좀 간단하게 하시는 정도로 들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면접시험 개요입니다. 면접시험 개요. 자, 부산 면접은 뭐 그렇게 뭐 특별하게 뭐 다른 지점은 없습니다. 뭐 중불난 것도 없고 되게 안정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면접에서는 1.3배수로 뽑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뭐 이거는 매년마다 좀 다른 부분이니까 뭐 결과가 나오면 알 것 같고요. 자기소개서는 뭐 내라고 합니다. 자기소개서는 뭐 점수 매기는 건 아니고요. 참고해서 뭐 질문을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뭐 내용이 좀 궁금하셔서 이건 뭐냐 좀 구체적으로 뭐 그런 거 물어보는 정도니까 뭐 그렇게 부담 가지실 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쓸 때 좀 성의 있게만 쓰시면 되겠고 뭐 제출하셨을 때 조금 뭐 좀 그냥 뭐 구체적이지 않고 좀 원론적인 얘기만 해서 그냥 줄만 채웠다. 뭐 그래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이게 면접을 평가하는 거지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는 게 아니니까요. 뭐 답변을 잘 얘기하시면 된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라 말씀드리겠고요. 면접 시간은 지난해 기준으로 15분이었습니다. 15분. 면접위원은 2분이시고 한 분은 공무원, 한 분은 이제 교수님이 오시는 거, 교수님이 흔히 자주 오시기는 하는데 뭐 교수님들이 이제 버라이어티한 질문을 하지는 않고 좀 일반적인 질문 위주로 해서 뭐 중불나거나 좀 특이한 질문을 별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질문은 되게 안정적이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 사정과제로 일행 같은 경우만 일반 행정직만
원래 공식 명칭은 전문성 분야 사전 제시 질문입니다. 스피치나 발표가 아니고요. 공통 질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문성이라는 게 특히 이제 시정에 관련된 질문이 거의 한 3분의 2 이상입니다. 약간의 시사적인 거 일부 좀 있기는 한데 되게 이제 부산 시정에 관련된 질문 일단 보겠습니다만 그거를 공통 질문으로 주고 사전에 좀 충분히 준비할 시간, 뭐 구상할 시간을 주고 그걸 가지고 자문자답하는 형식으로 좀 2, 3분 정도 쭉 얘기하는 뭐 그런 방식의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대신에 일반적인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외에 이제 부산 시장에 대한 공통 질문 약간 이 정도 느낌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외에 이제 부산 시장에 관련된 질문은 적은 편입니다. 뭐 이런 분들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통 질문이다. 발표나 스피치 개념은 좀 아니다. 이런 요 정도 느낌으로 좀 개념을 잡으시고요. 그래서 면접은 소집하고 먼저 오라는 날 가시고 뭐 일정이 한 3, 4일 뭐 4, 5일 정도만 나눠서 좀 면접을 볼 텐데 면접 공금 보면 본인이 며칠 날 면접 보는 게 나와 있고요. 뭐 오라는 때 그냥 가시면 됩니다. 대기하시다가 뭐 번호 거기 가시면 이제 몇 번째로 면접을 몇 조에 몇 번째로 보는지를 아시게 되는데 예, 대기하고 계시다가 자기 번호 순서가 되면 이제 오라고 해서 별도의 방으로 가게 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가셔서 거기 가면 문제지가 있고요. 그 문제지 밑에 메모 공간이 잠깐 있어서 그거 보시면서 10분 정도 어떤 내용을 할지 이제 구상할 시간, 메모할 시간도 줍니다. 실제로 이제 들어가시면 뭐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대개의 경우는 이제 요거부터 먼저 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하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질문하다가 뭐 준비된 거 발표해보라 그러면 여러분이 쓰신 그 메모지를 보면서 예, 문제지 밑에 메모한 거를 보면서 3분 정도로 뭐 2, 3분 정도로 얘기하시는 것까지 포함돼서 15분 정도가 진행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것만 하고 그냥 집에 가시면 되는 그런 겁니다. 면접 자체는 한 6개에서 7개, 면접위원이 한 3개씩, 뭐 한 3명, 3개, 3개씩, 뭐 3, 4개씩 이렇게 메인 질문을 하는 구조가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압박 질문이나 꼬리 질문 뭐 거의 다 없습니다. 그냥 되게 그냥 간소하게 뭐 그냥 간소하게 간단하게 진행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대개 보시면 이 상견례 분위기가 많아서 뭐 덕담도 하시고 뭐 현직 오면 이런 거 고생할 거다 뭐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 뭐 준비 잘했다 칭찬도 해주시고 뭐 다른 지역에서는 되게 이런 피드백이 좋은 데가 저 부산입니다. 따라서 면접 볼 때 좀 긴장하고는 들어가실 텐데 실제 면접 보면 되게 편하게 해주셨다 뭐 등등등 뭐 호의로운 반응이 많은 이유가 좀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덕담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별로 뭐 여러 조가 동시에 면접이 진행이 될 텐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질문이 교수님들이 그냥 알아서 지각각 하다 보니까 어디에는 뭐 시사 질문 폭탄 나왔어요. 폭탄으로 물어봤어요. 어디에는 전공 질문도 폭탄으로 물어봤어요. 이런 것들이 많아서 조별로 참 복불복이 심해서 좀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부산은 그렇지 않고 인사과에서 적절하게 질문에 전체적인 내용이나 총량을 통제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편차도 별로 없습니다. 뭐 굳이 따지자면 이제 인적성 질문을 조금 그래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개인적인 것들, 뭐 자기소개나 이런 당당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질문이 좀 많은 편이고 마찬가지로 자기소개서 내용도 그래서 곧잘 뭐 다는 아닙니다만 뭐 경우에 따라서 뭐 두세 개 묻는 경우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공직관 질문도 조금 많이 하는 편인데 특히 관심과 이게 지역에 관련된 질문들 어느 정도까지 준비하고 공부해야 되는지가 늘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 되게 좀 원론적인 오픈형 질문 뭔가 찝어서 물어보는 경우 물론 이제 15분 도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좀 대표적인 공약이나 사업 같은 경우는 그냥 그게 뭔지 아냐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일부 있는데 그런 아주 뭐 예측 가능한 그런 어떤 구체적인 찝어서 묻는 질문을 제외하면 대부분 그냥 발전 방안 뭐 부산에서 청년 유출이 되게 좀 중요한 아젠다인데 뭐 청년 유출을 좀 막을 방안 아니면 뭐 교통 문제 가끔도 교통 문제도 많이 묻는데 뭐 교통 문제 해결 방안 뭐 이렇게 좀 열려 있는 질문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부산의 주요 시장을 한번 쭉 라운드업을 한번 하셔야 되는데 물론 직렬에 있는 분들은 자기 직렬에 있는 걸 당연하게 뭐 현안이나 관련된 정책 사업을 찾아보셔야 될 테고 뭐 일행 같은 경우에는 뭐 희망 업무 쪽만 아니라 일반 3번 스피치점은 그냥 두루 살펴보는 게 좀 필요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좀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고 일반 행정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도의 시정 질문은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뭐 그런 면에서는 좀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3번 스피치 주제가 있다 보겠습니다만 조금 버라이어티한 내용이 살짝은 있지만 그렇다고 아예 뭐 이것저것 복불복으로 되게 심하게 있어서 예측 못하는 그 정도까지는 또 아니어서 뭐 적절하게 아마 준비하신 걸 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전공 직렬 질문은 희망 관심 업무 오면 뭐 하는지 아냐 뭐 그런 류의 질문부터 약간의 뭐 관련된 직렬에 관련된
부산시의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걸 알고 있는지 묻는 약간 오픈형 질문들이 기본적으로 많고요. 뭐 퀴즈형 질문, 전공 퀴즈형 질문, 전공 지식에 관련된 몇 가지 질문들은 없지는 않은데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닙니다. 많은 편. 그래서 이 퀴즈 질문도 되게 좀 중요한 것들, 좀 예측 가능한 것들, 뭐 이런 거 위주로 좀 묻는 경향이 강해서 지엽적인 것보다는. 그래서 기출 위주로 좀 장악하시면 뭐 100%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한 7, 80% 정도는 충분히 커버리지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면접 부담 자체가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높은 편은 아니다. 뭐 좀 안정적으로 준비하시면 뭐 적어도 기본 이상의 답변은 어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뭐 요 정도 느낌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아웃라인을 말씀드렸고, 이건 일반 행정에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다른 증명은 안 들으셔도 되겠고요. 아까 전문성 분야 사전 제시 지문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지 좀 개요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준비정으로 가게 되고, 메모 공간이 포함된 용지가 배부가 시험 문제지죠, 일종의. 거기에다가 간단한 배경 설명이 한 서너 줄 정도 간단하게 있고, 그 밑에 하단에다가 여기다가 10분 정도 해가지고 준비 시간에다가 본인이 말할 거 본인만 알아먹을 메모만 하시면 되고요. 그 뭐 메모된 걸 면접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본인 발표할 때 참고용으로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백제 아무것도 안 쓰셔도 되고 그냥 키워드 몇 개만 하셔도 되고 뭐 약간 좀 줄글러 쓰셔도 되는데, 줄글러 쓰시는 건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그냥 대본이 읽는 것처럼 초딩 버전으로 읽게 되는 구조가 나오니까 키워드 중심으로 좀 본인 준비하신 내용들을 좀 털어 넣어 가지고 약간만 구성안을 좀 만드시는 정도. 저기 이제 스크립트라는 편을 좋아하는데 그냥 스크립트를 좀 만드는 그 정도의 느낌, 개조식으로 그 정도만 준비하셔서 그거를 들어가셔서 자기소개할 때 말하면 시킨 다음에 이제 이어서 보통 준비된 거 발표할 거 발표해보라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실식을 보면서 발표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뭐 진행 상황은 뭐 특별한 거는 없고요. 준비를 미리 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대비를 하시기가 좀 용이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까지 뭐 나왔는지 일단 좀 보면은요. 기출 주제 뭐 7급도 비슷하게 합니다. 7급에서 15분 도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여러분 9급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금융기업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부산시 역점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물어본 거고요. 여기도 보니까 또 똑같이 15분도 똑같이 물었죠. 이게 반복되는 것도 되게 많아요. 뭐 부산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월드 엑스포 유치 사업을 좀 열심히 하고 있죠. 뭐 얼마 전에 저번에는 이제 BTS까지 나와서 뭐 약간 좀 관련된 공연도 하고 그래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대학 얘기 요거 물었습니다. 뭐 청년 정책하고 엮어서 물었는데요. 뭐 지산학이라고 하는데 그쪽에 이제 뭐 주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그쪽 시장님이 그쪽에 이제 지역 대학을 이제 기업과 연계하는 것, 그래서 지산학이라는 개념을 좀 만드셨는데 그거에 관련된 시장의 대표적인 주요 메인 시장 질문입니다. 부산은 늘 이제 관광 쪽 얘기를 늘 많이 합니다. 관광 얘기를. 그래서 관광도시 방안. 그다음에 불경은 지금 이거는 이제 참말로 나가리가 되어버려 가지고 이건 또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것도 또 현안이긴 했습니다. 불경 통합하자는 얘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문화누리 카드 특별지자체, 그 사실 불경과 연결된 얘기기는 한데 큰 틀에서 보면 부산만 아니라 이렇게 좀 지역과 묶어가지고 지자체 특별지자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덩어리를 져가지고 그러면 예산도 확보하기가 용이하고 좀 같이 연계되는 사업을 개발하기도 좋다, 뭐 이런 취지로 해서 많은 지자체가 이거 광역화하는 것들을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게 일환입니다. 뭐 지금은 묻지 않을 얘기긴 합니다만 이런 거고. 그다음에 영어 상용 도시라는 것도 이제 시장님 공약이기도 한데요. 여러 가지 부산 이제 글로벌화 되기 위해서는 근데 경쟁을 이제 홍콩이나 싱가포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영어가 좀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 같은 거를 좀 공공에서 좀 많이 해서 영어를 좀 상용할 수 있는 도시로 좀 만들어 보자, 뭐 그런 아이데이션을 냈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잘 보시면 지난해 나왔던 것들이 대부분 다 이거 뭐 부울경까지 포함하고 영용 상도시 가면 되게 주요한 시장 현안과 주요하게 시장으로 하는 것들만 나왔어요. 사실은 거의. 물론 이제 예외가 여기 문화놀이 카드가 하나가, 이거는 뭐 그냥 국가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이것도 뭐 부산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뭐 연관지면 넓게 보면 부산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조금 결이 다르지만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예측 가능했다는 뜻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산의 현안 사업들만 모아가지고 나온 그런 느낌이 좀 강해서 예측 가능하는 게 그런 취지입니다. 또 아까 보셨지만 이제 15분 도시는 또 부산 7급에서 똑같이 이렇게 묻죠. 그다음에 그러면 그 전에는 어땠는가? 재작년에 7급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 고용 문제, 실업에 관련된 문제, 아동학대 같은 시사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그때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나서 언론에 많이 크게 났을 때 나와 있는 시사 질문이고요. 이거 시사 질문은 뭐 시사라고 해서 빼놓고 빅데이터 얘기가 그 재작년에 나왔고요. 초고령 사례 돌봄 이것도 부산 고령화가 심하니까 되게 좀 이슈가 화제가 정책 현안 중에 하나가 이제 고령화 문제입니다. 예, 부산에. 다음에 아동학대 이것도 논란이 많이 돼서 똑같이 나왔던 거 아실 수 있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엑스포를 똑같이 물었습니다. 비슷한 거 그냥 계속 내기도 하는구나 이런 걸 이제 자연스럽게 아시게 되죠. 뭐 냈다고 안 내고 이런 개념도 아니고 그냥 현안을 내는구나. 관광 얘기도 늘 많이 합니다. 체류형이랑 이제 머물 수 있는 KTX 타고 와서 그냥 잠깐 볼일 보고 가버리는 게 아니고 하루 이틀이라도 거기 머물면서 예, 소비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관광 예, 수입에 좀 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들이 이 체류형 관광, 예, 머물 수 있는 관광, 그러면 숙박이나 뭐 숙박과 연계된 이런 것들이 활동들이 중요해지겠죠. 그 얘기를 늘 합니다. 관광진흥 방안 큰 틀에서 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적극행정 이거는 좀 결이 좀 다른 질문인데 일반적인 질문, 행정학 적극행정 관련된 질문이 나왔고요. 그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얘기가 좀 다른데 좀 결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이거는 뭐 지난 지자체장님이 있을 때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청년 실업이 나오기는 했어요. 뭐 전동킥보드 다 시사적인 문제, 뭐 코로나는 한창 코로나 때니까 뭐 여러 가지 코로나 관련된 질문들 좀 나왔던 거 지금 안 나올 얘기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뭐 일반적인 이제 청렴 얘기인데 이때는 이제 성희롱 얘기는 뭐 전전임 예, 전임 시장님이 좀 불미스러운 일로 이제 퇴진을 하신 거와 연관돼서 뭐 이런 것도 냈구나 싶기는 했습니다만 이것도 좀 근데 시의적인 질문이라서 뭐 떠내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걸 좀 시의적인 거 몇 가지 걷어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일자리 문제, 청년 실업 문제는 똑같이 내고 있다. 그래, 청년 일자리 문제 그죠? 뭐 계속 약간 반복되는 느낌이 좀 살짝 있죠. 그다음에 19년도는 이제 인구 감소 문제, 이건 지금도 상관이 없는 문제, 관광도시 또 났었다는 거 아실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뭐 부산시 소확행 사업이지만 알고 있는 사업 얘기하면 되는 그런 주제가 나왔고요. 보행 친화 도시, 사실 이게 이제 15분 도시랑 사실 그 큰 틀에서 연결이 되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뭐 아무튼간에 보행.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때 에이펙 회의담을 얘기를 열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그때 열렸었는데 부산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던 그때 당시의 사업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얘가 이제 부산에서 주력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고 또 마찬가지 청년실업 또 나왔죠. 뭐 역으로 이렇게 보시면 뭐 쭉 열어 보시면 경향성이 좀 존재하는데요. 뭐 여기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대개 보면 관광 월드 엑스포를 포함해서 관광 활성화 뭐 글로벌 어쩌고 저쩌고 관광 쪽 많이 묻고 두 번째 청년 실업 얘기 계속 반복적인 거 알 수 있겠죠. 그 말이 같은 말이 청년 일자리 만들 방안 뭐 이것도 나왔던 거 아시게 되겠고요. 다음에 청년 유출 문제 일자리가 없으니까 유출이 되는 거니까 청년 유출 문제도 넓게 보면 약간 청년 관련된 주제. 그다음에 아까 15분 도시 같은 좀 핫한 주제가 일단 있고요.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비슷하게 아까 뭐 빅데이터나 뭐 등등등 이런 거. 올해는 요거 관련돼서는 이제 챗GPT 가 이제 행정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문제점 개선 방안 이런 게 나오면 딱 맞는 거죠, 개념이. 그래서 되게 요런 정도의 그러니까 부산시가 하는 주요 현안들을 놓고 예, 그것들이 주로 거의 대부분 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 그런 류의 다수는 되게 반복적으로 출제가 된다. 워딩은 좀 다르지만 되게 비슷비슷한 게 많이 나온다. 그렇게 좀 이해가 되죠. 따라서 요 기출 위주로 해서 요 정도의 컨셉들을 주요하게 부산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들을 좀 알아두시면 어렵지 않게 이제 여기 상당 부분을 이제 돌려막기 소위 말하자면 준비한 걸 가지고 적절하게 이제 믹스 매칭 해가지고 얘기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2분 3분이니까 뭐 여기 재료가 한 두 개나 1분씩 한 두 개 앞뒤 붙이면 한 30초 될 것 같고요. 한 두 개나 세 개 정도의 재료 관련된 재료들을 여러분들이 시정 현안 정리하실 때 준비를 해 놓으시면 요거 비슷하게 범용으로 그러시면 뭐 뭐든 나오든 비슷하게 좀 엮어가지고 얘기하시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물론 따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약간의 부담이 있는 건 맞기는 하나 나오는 주제가 되게 예측 가능한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한 7, 80% 보수적으로 또 나오기 때문에 뭐 그 외에 좀 약간 일반적인 뜬금없는 게 시사적인 게 나올 수도 물론 있습니다만 요즘 최근 같은 경우 이제 아동
예, 그 영아 유기 문제가 되게 좀 큰 화제가 되고 있고 뭐 그렇잖아요. 뭐 그런 거의 주제도 언제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뭐 그런 거는 그냥 뉴스적으로 시의적인 걸로 좀 상식적으로 간다고 치고 적어도 부산 시장에 관련된 것들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이런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않으시고 저도 나중에 모의 문제나 연습 문제를 드릴 텐데 이런 거 기준으로 해서 예,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내용을 좀 하시면서 연습하실 수 있는 걸 드릴 테니까 일단 그 정도만 커버하셔도 뭐 한 7, 80% 이상은 커버가 될 것 같고 유사한 게 나오면 좀 기존에 준비하셨던 걸 적절하게 좀 연계시켜서 끌어넣기, 밀어넣기, 돌려막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방어적으로 좀 커버한다. 이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준비하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정도 일단 해서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위 3분 스피치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보시고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한 것만 좀 해놓고요. 아, 이런 느낌이구나 것 정도만 일단은 좀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보에 관련돼서 구체적인 내용을 찾는 거는 3장에서 제가 구체적인 방법론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정보들이에요. 예, 찾아보시면 예, 대단한 건 아니니까 모르니까 되게 낯설어서 되게 어려워 보일 뿐 실제 내용은 별 내용들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대응하시기는 준비하시면서 어렵지 않겠다. 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일자리 얘기. 자, 다음에 이제 우선 이제 기출 질문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뭘 개별 면접에서는 뭘 물었는지 좀 간단하게 볼 텐데요. 이건 뭐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릴 건 아니고 큰 틀에서 아, 이런 거를 했구나라는 어떤 큰 그림을 잡으시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 감을 가지시는 게. 그래서 제가 세트라고 말하는 건 뭐냐 그러면 뭐 뒤에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잠깐 좀 볼까요? 뭐, 여기에는 이제 전체 중에 이제 일부만 교재에 실었고요. 예, 실었고, 풀 버전은 카페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예를 들자면 한 사람이 들어가서 자기소개부터 했고, 발표했고, 그 다음에 이거 후속 질문 자체가 이분은 없었던 거죠. 뭐 이런 경험 물었고, 왜 지원했는지, 뭐 이런 얘기 좀 물었고, 경험 물었고, 뭐 가치관 물었고, 희망 업무 물었고, 이렇게 돼서 한 사람이 들어가서 받았던 질문을 순서도 이렇게, 이런 건 이제 꼬리 질문, 니은자는 이제 꼬리 질문입니다. 이렇게 한눈에 딱 들어오게 만든 하나의 세트 말 그대로, 뭐 그런 게 제가 세트라는 말은 제가 만든 말인데요. 이렇게 질문을 분해하지 않고 뭐 분야별로 이렇게 해야지 예, 전체 흐름도 알 수 있고 뭐 꼬리 질문이 뭔지도 알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이제 비교가 가능해지죠. 예, 질문이 어떤 걸 비슷한 게 있는지 혹은 어떤 게 있는지 여러 가지 정보를 한꺼번에 좀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보면 자기소개시키는 건 똑같은데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후속 질문은 대부분 없어요. 많이들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되게 없구나. 지원 이유, 그때 서울에 이제 비 피해가 되게 심했을 텐데 뭐 비상근무 가능하지? 뭐 답정너 질문이죠. 뭐 간다고 해야지겠지. 다른 업무 맡으면 어떨까? 흔한 질문이고요. 지원 동기. 다음에 이렇게 민원인이 좀 예, 이제 무리한 요구하는 경우죠. 뭐 그런 걸 가정한 질문이니까 뭐 원칙대로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관행을 개선한 경험 사례. 그다음에 엑스펙은 또 따로 물어봤네요. 그죠? 따로 아, 현안을 이렇게 물어봤고 언제 하는지 아는지 뭐 공직 자세 중요한 전문성 행상 방안. 그러니까 좀 개인적인 질문을 많이 하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과 이분은 질문이 조금 결은 전체적으로 질문의 내용은 조금 달라 보이지만 큰 틀에서 되게 좀 유사성이 약간은 그래도 있죠. 예, 뭐 경험 얘기도 좀 묻고 두루두루 묻는다. 이렇게 질문의 배분과 또 반복성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어요. 그죠? 예, 뭐 이것도 마찬가지 15분 도시 관련돼서 후속 질문은 없었고 여기 뭐 인상집 풀어본 것도 물어보고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죠. 뭐 등등등 어떻게 준비했는지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질문은 다르지만 이렇게 한두 개가 아니고 이렇게 쭉 모아보면 패턴과 중요도와 또 반복성과 전체적인 흐름과 예, 뭐 이런 것들 질문의 총량의 어떤 큰 그림을 잡으실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뭐 예를 들자면 뒤에 예컨대 여기 보시면 뭐 특에 따른 여기 보시면 자서서 질문들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구나. 이 쿼테이션 한 거는 본인이 예, 이런 얘기를 썼다라거나 말했다는 걸 표시한 것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질문했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다음에 이게 말풍선으로 이렇게 쓴 것들은 이제 실제 면접 보시고 나오면서 어떤 예, 분위기를 알려주시는 것들을 그대로 제가 전달해서 여러분들의 느낌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니까 그 분위기도 좀 같이 좀 알 수가 있겠고요. 뭐 예를 들자면 이제 기술직 분들이 그때 사회복지직이다 그러면 전공 퀴즈 질문 어떤 게 하는지를 보실 텐데 나머지 것들은 다 그냥 뭐 다른 질문과 공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뭐 노인 인구, 복지니까 노인 인구에 관련된 것들이고 뭐 육아 관련된 것, 통합 사료 관리라고 약간 전공 질문 비스름한 거죠. 개념과 또 어떻게 좀 할 수 있는지 뭐 이 정도 물었고 여기에도 뭐 아무 뜬금없이 또 시조시와 상징물도 묻기도 하는군 이런 것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지방시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굴세가 뭐냐 이런 질문도 들어오고 세무 관련 이슈 이런 식으로 많이 보시면 돼요. 약간 오픈된 질문이죠.
뭐 알고 있는 거 있냐, 뭐 관련된 정책 아느냐, 관련된 정책, 뭐 이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열린 질문, 오픈된 질문 이런 건 좀 준비를 좀 하셔야겠죠. 이건 뭐 세무면 세무를 물었고, 지방세면 지방세를 물고, 뭐 전산이면 전산에 관련된 이슈, 뭐 토목이면 토목이 관련된 이슈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화시켜서 할 수 있는 거고, 그 나머지 질문들은 다 뭐 일반 행정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런 것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자기 직렬 것만 보는 것보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기술 직렬 분들은 요런 질문들만 약간 다를 뿐 나머지 질문들은 일행이나 사실 다를 거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직렬 것만 보시는 거 중요하지 않고요. 기술직 분들은 자기 직렬은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성이 많은데 면접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요런 약간 직렬에 관련된 질문을 제외하면 일행과 구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술 직렬 분들도 일행은 그냥 공통 질문 공통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외에 이런 류의 약간 전공 직렬에 관련된 질문 일부만 자기가 추가하면 된다. 공통 질문 약간의 사이드 추가 질문 요 개념 정도로만 분배를 하셔서 일반 행정의 질문들도 동일한 관점으로 좀 봐주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한번 요거는 그냥 참고로 교재만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시 앞으로 좀 돌아와서 예, 기초질문 세트는 나와 있고요. 자, 요거인데 요거는 이제 교재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드린 것이고 여러분 이제 카페에 가시면 예, 아이고 카페에 가시면 죄송합니다. 잠깐 마우스를 잘못했네요. 어, 카페에 가시면 여기 아까 수강자료 게시판에 쭉 지역별로 나와 있는데 여기도 부산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부산 자료가 있고요. 부산 자료에 들어가시면 요 밑에 부산 기출 세트와 후기라고 해서 따로 있고요. 여기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타고 가시면 요 페이지로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질문 세트가 이렇게 한눈에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지난해 건데요. 뭐 지난해 지난해 거 다 있습니다. 일단 지난해 걸 기준으로 먼저 보시면 좋겠고 일단 국어은 62개, 뭐 사복은 13개 이렇게 등등등 해서 꽤 적지 않은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거만이라도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일독만 한 번만 한 요 정도 보시는데 쭉 넘기면서 흐름과 패턴 그냥 뭐 분석적으로 보라는 말이 아니고요. 한번 쓱 보시는 정도 한번 20분 뭐 이 정도 걸리시면 아마 충분히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기술직 분들은 기술직 걸 먼저 물론 보시긴 하는데 일행은 공통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 물론 이제 일행 분들은 뭐 일행만 보셔도 충분히 양이 많으니까 뭐 다른 진영까지 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예컨대 뭐 전산직이다 그러면 작년 것만 아니라 그 전에 것도 전산직만 넘겨서 보시거나 뭐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부산시의 질문이 어느 정도 사이즈로 나오는지 정도는 일단은 먼저 일감으로 파악하시는 게 되게 좋겠다. 권장드린다. 그런 말씀을 일단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시기 편하고요. 뭐 어렵지 않게 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참고가 좀 되실 것 같아요. 뭐 분위기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뭐 그냥 보면 질문이 되게 버라이어티하게 보이고 되게 뭐 다 난삽하게 이것저것 막 묻는 것 같아서 체계나 계통이 안 보일 텐데 보시다 보면 이제 체계와 계통들이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그 감을 가지셔야지 되게 어느 정도 질문을 하고 어떤 질문이 빈출 질문이고 어떤 것들은 좀 겉절이 질문이고 이런 우선순위와 경중 판단도 자연스럽게 되실 것 같고요. 질문의 총량, 그래서 뭐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없군 이런 것도 이제 감각적으로 말 그대로 감각적으로 아시길 수 있기 때문에 꼭 좀 보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교재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이걸 보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문 세트는 한번 일회 행동은 작년 거만 얘를 꼭 한번 보셔라라는 말씀. 그래서 여러 가지 파악도 하시고 패턴도 좀 보시고 후속 질문이 어떻게 오는지 등등등을 종합적으로 감을 가지시라. 감을 가지시면 이제 큰 그림, 빅피처를 아실 수가 있고 그러면 뭐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이 정도를 준비해야겠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설명으로 뭐 이것도 잘 나옵니다. 이게 빈출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뭐 그거는 참고용이고요. 실제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좀 몸으로 그거를 좀 체득하시는 게 일단은 중요해요. 이게 면접 준비, 왜냐면 면접 준비가 질문이 되게 많고 버라이어티해 보이고 난삽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나름의 기준이 안 서면 되게 뭔가 복잡하고 정신사납게 느껴지기 때문에 되게 자신감도 더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뭐 별별 질문 하다가 모르는 거 받으면 어떨까 이런 식의 약간 공포나 두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그걸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전체적인 질문의 사이즈, 총량의 어떤 감을 스스로가 가지시면 적어도 그런 괜한 불안감들은 조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좀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종의 면접 준비 어떤 스스로의 기준
예, 일단 바로미터 같은 걸 좀 만들자 그런 취지입니다. 근데 그냥 보시면 좀 너무 좀 정신사납기 때문에 약간 좀 체계를 가지고 보시면 좋기 때문에 제가 체계에 관련된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게 다음 페이지인데요. 자, 뭐 질문은 되게 버라이어티하긴 하지만 대표적인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질문은 약간 분야별로 좀 묶어가지고 한눈에 좀 보시기 좋게 좀 정리한 겁니다. 예시를 든 것인데요. 뭐 대표적으로 보죠. 여기 가장 이제 인적성이라는 분야가 질문의 분야를 굳이 나누면 인적성, 공직관, 밑에 보면 지역시장 이렇게 좀 몇 가지 카테고리로 유형을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인적성이란 뭐냐? 개인적인 질문은 개인 내 자신에 대한 어떤 개인 걸 얘기하는 질문들을 보통 인적성 질문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자기소개, 뭐 지원 동기, 희망 업무 여기 나와 있지만 또 어떤 데 스트레스를 받는 장단점, 뭐 스트레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봉사 경험, 나 착해요, 나 힘들어도 안 그만둬요, 나는 꼴통이거나 꽉 막힌 사람이 아니고 조직 예 융화력이 좋아요. 다음에 창의력, 매너리즘, 복지부동, 예, 무사한 일하는 인간은 아니에요. 뭐 공무원의 품성에 관련된 거를 단적으로 물어보는 게 이제 경험 질문입니다. 이런 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여기서 일일이 드릴 수는 없고요. 인적성 편에 가면 자세하게 드렸으니까 그때 참고하시고 지금은 질문의 큰 틀만 보자는 취지니까요. 이런 뭐 예측 가능한 경험형 질문들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게 이제 이런 거를 나의 개인적인 개인에 관련된 나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인적성 질문입니다. 근데 부사는 아마 읽어보시면 요 비중이 생각보다 좀 다른 집보다 좀 높은 편입니다. 적어도 3분의 1에서 절반도 차지하는 경우 정도까지 나옵니다. 뭐 가까운 옆에 경남 같은 경우 이게 한 1, 20%도 안 돼요. 한두 개밖에 묻지 않아서 그래서 참 이 면접 준비가 좀 곤란한데 부산은 그렇지 않고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내 얘기니까 저 준비하시기가 좀 더 용이한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공직관 질문, 이건 공무원 다음이죠. 공무원의 어떤 윤리나 규정, 공직가치, 뭐 약간의 상황형 질문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의외로 곧잘 조금 많이 비중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인적성과 공직관만 합쳐도 거의 3분의 2 가까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공직관 질문이 버라이어티하지도 않고요. 되게 좀 정형화되어 있어요. 아마 보시다 보면 되게 거의 똑같은 거 묻나 비슷한 거 많이 묻네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실 것 같아요. 뭐 질문 자체는 복잡해 보이는 느낌은 좀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시책에 관련된 부분이다. 부산에 관련된 거 여러 가지 있어요. 뭐 부산 자랑거리 묻는 것도 있고 좋은 점, 잘한 점 이런 것도 있겠고요. 뭐 이슈 문제점 사실 비슷한 류의 뭐 질문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류의 질문들 약간 좀 찝어서 묻는 것도 약간은 있습니다. 워케이션, 일하면서 이제 여가를 휴가를 즐기는 워크와 이제 버케이션의 합성어인데 요거 관련돼서 이제 부산에서 좀 머물면서 일도 보시고 이럴 수 있는 걸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엑스퍼에게 당연히 묻고요. 뭐 중간에 보시면 점심시간 휴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점심시간 때 밥 먹으러 가면 이제 민원인들이 오셔가지고 괜히 좀 화내시죠. 공무원들이 점심시간 일부러 왔는데 시간 맞춰가지고 문 닫으면 좀 화나시니까 그걸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뭐 지난해 뉴스가 좀 나오기도 해서 나왔던 그런 류의 질문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지역 시책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요 지역 시책에 관련된 질문들은 아까 이런 같은 경우는 3번 스피치에서 상당 부분 소화돼서 그거 외에 추가적으로 한두 개 정도 원론적인 거 묻는 정도. 그다음에 기술직 분들 같은 경우는 관련된 정책 사업 예, 뭐 복지지만 복지 관련된 정책 사업, 뭐 토목이면은 뭐 안전이나 토목에 관련된 거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픈된 질문들도 이렇게 같이 있는 거죠. 이게 지역 시책 질문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뭔가 막 집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렵게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실 수가 있겠고 되게 이제 이런 정도 질문으로 돌아간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직렬 전공 질문 약간의 이제 아까 통합사례 관리나 약간의 퀴즈형 질문들 뭐 건축 같은 경우는 뭐 건축물의 종류, 뭐 콘크리트의 종류, 뭐 이런 약간 퀴즈형 질문들이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많은 편이거나 비중이 크지 않다는 것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퀴즈형으로 묻는 질문들은 근데 요 퀴즈형 질문들도 되게 좀 묻던 걸 많이 묻다 보니까 그것도 좀 방어적으로 충분히 예 기출 위주로 해서 방어하시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그 다음에 약간의 시사 질문인데 4차 산업혁명 MZ세대 뭐 이런 건데 이것도 시사 질문의 비중은 거의 적은 편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야 뭐늘 언제든지 물어도 되는 질문이니까 시사 질문이라고 하기도 조금 그렇기는 해요. MZ세대도 마찬가지 뭐 그만둔다 이런 얘기 갈등 얘기하면 공직관 질문하고 잠깐 구분이 되지 않는 친구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까지도 뭐 시사라고 굳이 한다면 시사이기는 한데 뭐 그냥 일반적인 공직관 질문과 좀 자기 개발, 뭐 공직 활용, 뭐 이것도 마찬가지 공무원 어떤 조직에 관련된 문제로 보면 이제 공직관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꼭 시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여튼간에 이 비중은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카테고리를 보시면 인적성, 공직관, 인적성, 공직관, 예, 그리고
지역지체 크게 요 정도, 그 다음 플러스 이제 직렬 전공지문 요 정도로 해서 우선순위를 좀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요런 카테고리를 잡고 보시면 훨씬 더 이제 질문들이 좀 분류가 되니까요. 좀 체계가 잡힐 거예요. 다 요 정도 질문, 인적성 비중은 요 정도고, 공주권은 이 정도고, 공주권은 주로 이런 걸 묻고,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더 한번 일습을 하실 때 좀 어떤 머릿속에서 이제 좀 정리가, 나름대로 아카이빙 정리가 좀 잘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개념으로 해서 예, 한번 좀 분류를 해 가시면서 한번 쭉 어떤 예, 질문의 어떤 번지수를 좀 확인하시면서 좀 일독을 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만 그거 외에 이건 이제 질문의 분야별로 한번 분리하면서 그 분야별로 그러니까 제가 된 이제 요거를 이제 기준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여기 정리한 게 그냥 막 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다시 또 빈출 질문들만 모아놨기 때문에 되게 여기에서 그냥 몇 개 그냥 골라서 물으면 뭐 고르는 조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한 6-7개, 7-8개 정도 조합하시면 다양한 조합이 나오잖아요. 그 다양한 조합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질문 세트로 보시는 그런 조합과 흡사하다는 걸 아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놓고 분류를 하시면서 좀 보시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파워포인트를 설명을 드릴 텐데 바로 요 얘기입니다. 뭉치기 돌려막기 밀어넣기 개념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질문이 되게 버라이어티하게 보이지만 질문만 보면 답변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다 같은 질문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흔히 드는 비유가 손가락 비율인데요. 손가락은 되게 다 다르게 뭐 질문을 손가락이라 치면 손가락은 되게 달라 보이지만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은 예, 같은 달을 가리키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질문이 버라이어티한 데 낚이지 마시고 무엇을 그가 가리키는 달이라는 게 제가 답변이라기보다는 말재료라는 말을 쓰는데요. 말할 거리 뭘 답변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예, 질문은 버라이어티하지만 예, 말할 재료는 빤하다. 요 개념 보시면 질문에 버라이어티한 거에 보다 질문의 워딩에 낚이지 마시고 무엇을 모르는지 손가락보다는 달을 잡고 생각하시면서 쭉 리뷰를 하시면 훨씬 더 정리가 간명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